자, 오늘은 무브먼트와 제로베이스, 자마까지 대응하는 방법부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또 이제 어저께부터 해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알트 코인들도 급락을 했다가 멈추고 또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알트 코인들도 힘을 잃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면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반대로 떨어지고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힘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트코인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던 간에 현재 이런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그걸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데이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물가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안 좋게 나와 버리게 된다면 시장은 낙폭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장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틀 후인 6월 10일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오늘 이제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6월 9일, 그죠? 그리고 6월 10일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때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100% 확신을 갖고 알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10일을 앞두고 시장은 한 차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러면 6월 9일부터 해서 시장이 한 차례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6월 9일날 아침부터 흔들린다라기보다는 6월 9일 저녁이나 이 새벽부터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자마라든지 제로베이스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무브먼트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무브먼트의 거래대금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00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이전에 한 번씩 급등할 때마다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봉상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번씩 급등 나올 때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 코인이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게 되시면 윗꼬리 달고 다 떨어지죠. 윗꼬리 달고 다 떨어집니다. 윗꼬리 달고 다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달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금일 고점 구간 51선에 딱 맞고 저항 맞고 한 차례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99원 25원 구간이 현재 저항 위치라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재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다음 날에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한 차례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지금 앞에서 터졌던 것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져준 거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지지 라인이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20원대 위쪽으로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20원 위쪽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여러분들께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하게 된다면 한 차례, 어쨌든 제가 좀 이따가 지지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자리들을 유지를 해주게 되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면 현재 앞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실 때는 되게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될 때는 보통 이렇게 거래가 한 번씩 터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부분들은 세력의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의 시가 구간들은 보통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 추세 자체가 이탈하는 경우에,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거래가 강하게 붙었던 위치들을 이탈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윗꼬리 달고 떨어진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들은 바로 21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 21원 구간들이 이탈해버린다 하면 바닥까지 거의 떨어질 확률이 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1원 구간들을 지켜준다 라고 했을 때는 금일 고점 구간들을 한 차례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5원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또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위치가 정확하게 27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일 고점을 내일 당장에 또 돌파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치를 27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로베이스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럴 때는 우리가 투매 나온 위치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항 위치들, 투매를 확인을 하는 것은 매물대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추세를 유지해줬던 위치들이 대략 215원 자리에서 245원, 250원 정도까지 넉넉하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어쨌든 이만큼의 거래량이라는 게 이렇게 터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큼 이 위치에는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 지지 라인을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4원에서 215원 자리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는 위치예요. 매물은 이 구간에 많이 차 있고 이 구간 214원, 215원 요 밑으로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현재 207원이지만 그래도 214원에서 215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마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자마에 대한 흐름들을 보기에 앞서서 자, 오늘 좀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렵다. 그리고 단타 코인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인젝티브랑 니어 프로토콜 나가면서 또 수익 나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렇게 영상에서도 같이 추천드리고 영상에서 추천드린 것들 대응은 또 구독자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는 좀 더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알트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젝티브라든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떨어졌을 때 어느 구간에서 잡으면 좋을지 자,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 시장 어제부터 해서 반등 보이고 나니까 니어 프로토콜은 저점 구간들 다 체크해 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17% 정도 반등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떨어지면서 쌍바닥 형태를 띠고 다시 움직이거나 이탈하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CPI 결과값에 따라서 시장이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잘 유지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니어 프로토콜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인젝티브랑 이런 종목들은 계속 거래대금이 받쳐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종목들인 만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반등 보이게 되면 이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단타를 할 때 어쨌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니오 프로토콜과 인젝티브는 계속 체크하고 볼 거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단타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거의 다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대응을 하시는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왔을 때 또 단타 나갈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마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마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1시간 봉, 뭐 4시간 봉으로 봐도 되는 부분들이고, 자, 보시면 어떤가요? 위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만큼 거래량이 이만큼 여기서 붙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는 상당한 많은 매물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단점은 뭐냐면요,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런 매물의 거의 대부분이 투매로 변질이 되면서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서 손절 매물, 익절 매물들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이탈하면서 크게 급락이 나와줬던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반등을 줄 때 위쪽에 매물이 현재 투매가 나온 위치까지는 뭐가 된다? 매물이 거의 없는 위치다 보니까 반등 또한 매물이 거의 없는 위치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여기가 바로 박스권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자리 이탈하니까 여기서도 이탈하니까 투매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탈하니까 투매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많은 매물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바닥을 찍고 와서 반등을 보이게 되면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는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대응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얼마냐면 현재 보시는 것 같이 48.6원에서 48.9원, 49원 정도 사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마 같은 경우도 현재 위치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래가 붙은 위치들, 상승 추세가 이제서야 조금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앞에서 터졌던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이 받쳐졌던 이런 구간들은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현재 고점 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겠다 하시면 마지노선 위치들 46.28원, 46원 자리를 이탈하면 반드시 꼭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